맨발 걷기가 몸에 좋다고 해서 시작했다가 발가락을 잘라낸 사람이 있다는 사례 들어보셨나요? 걷기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자칫 아주 작은 실수 하나로 다리 하나를 날릴 수도 있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60세 이상 연령대의 3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매년 2만 명 이상이 발가락부터 다리까지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무나 작고 사소한 상처 하나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은 특히 당뇨를 겪고 계시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당뇨발은 당뇨병성 족부병증을 뜻하는 질병으로 당뇨병 환자라면 누구나 조심해야 하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경과 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말초신경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발은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가늘고 길게 퍼져 있는 부위라 작은 상처 하나도 쉽게 덧나고 결국 살이 헐어버리는 발궤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당뇨병 환자 10명 중 한두 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 발궤양을 겪게 되고 그중 일부는 결국 다리 일부를 절단해야 할 만큼 상태가 악화됩니다. 더 무서운 건 한 번 궤양이 생기면 1년 안에 30%가 재발하고 절단 수술까지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은 4년 안에 반대쪽 발마저 같은 수술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당뇨발은 당뇨병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이유 중 무려 4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고도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숲길이나 공원 등에서 맨발로 흙길을 걷는 맨발 걷기가 각종 커뮤니티나 TV를 통해 자주 소개되면서 중장년층과 노년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연과 접촉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걷기 운동은 특별한 도구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는 걷기가 심혈관 질환 예방, 근력 유지, 정신건강 관리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맨발 걷기는 모든 사람에게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박정민 원장은 혈관이 약해지고 신경이 손상된 당뇨병 환자에게 맨발 걷기는 상처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맨발로 돌불이나 작은 나뭇가지에 긁히면 작은 상처라도 금방 덧나고 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맨발 걷기를 했다가 발뒤꿈치에 물집이 생겨 병원에 내원한 60대 남성이 있는데요. 본인은 통증을 느끼지 못해 계속 걷다가 궤양이 깊어져 결국 발뒤꿈치 일부를 절단했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실제로 걷기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 발톱이 신발에 반복적으로 눌려서 피멍, 즉 혈종이 생깁니다. 당뇨병이 없는 분이라면 조금만 불편해도 신발을 벗고 상태를 확인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발톱이 빠질 정도로 혈종이 심해지고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 감염되면 궤양으로 진행됩니다. 또 반복된 마찰로 굳은 살이 두꺼워지면 그 아래로 피가 고여서 혈종이 만들어집니다. 박 원장은 굳은 살 아래 혈종은 겉으로 티가 안 나서 더 위험하다며 굳은 살 아래에 찬 피고름이 결국에 발을 절단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무서운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은 신발이 잘 맞지 않거나 발가락이 서로 마찰되는 경우 발가락 사이에 물집이 생기게 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물집도 혈종과 마찬가지로 통증을 잘 못 느껴 계속 걷기 때문에 물집이 터지고 상처가 깊어집니다. 결국 상처가 곪고 감염이 퍼지면 뼈까지 세균이 침투해 골수염으로도 발전합니다. 골수염이 진행되면 항생제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심한 경우 발가락을 절단해야 합니다. 박 원장은 조기 발견과 치료만 잘하면 절단까지 갈 일은 거의 없다며 발가락 사이 눌림과 물집은 습관적으로 자주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톱 관리도 당뇨발 관리의 필수 요소입니다. 발톱을 너무 깊게 깎거나 발가락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면 내향성 발톱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발톱이 살을 파고들어 염증과 고름이 만들어집니다. 일반인은 통증 때문에 금방 병원에 가지만 당뇨 환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해 염증이 깊어질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내향성 발톱으로 인한 감염이 발가락 뼈까지 파고들면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박 원장은 내향성 발톱이 있으면
반드시 치료한 뒤에 일상 활동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뇨병 환자가 운동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운동은 혈당 조절, 근력 유지, 평형 감각 유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신에 발의 체중 부하가 크게 가는 걷기 운동이 아닌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이 안전합니다. 수영은 발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전신 근육을 고루 사용하게 하며, 실내 자전거는 발이 신발에 고정되고 땅에 마찰되지 않아 물집이나 굳은 살이 생길 위험이 적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운동 전후로 발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발 예방이 기본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혈당과 혈압을 꾸준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매일 발을 살피고 작은 상처나 굳은 살, 발톱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셋째, 집안에서도 맨발로 다니지 않고 꼭 실내화를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발을 씻은 뒤에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말려서 습진과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톱은 일자로 깎아 내향성 발톱을 예방해야 합니다. 박 원장은 매일 발을 관찰하는 습관이 발을 살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작은 물집이나 상처 하나에 절단대 위에 누울 수도 있는 게 당뇨 환자의 현실이니만큼 매일 걷는 일상 속에서 발을 꼼꼼히 살피는 것을 꼭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주변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